자, 부산대가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부산대 발표문 전문을 한번 볼게요.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8월 18일 최종 회의를 갖고 자체 조사 결과서를 채택하여 대학 본부에 보고하였다. 공정위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 서류에 기재한 내용, 공주대 인턴, 키스트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둘째, 공정위는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셋째, 공정위는 입학 취소 또는 입학 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부산대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대학 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공정위는 부산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대학 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 입학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오늘의 결정은 학사 행정 절차 중 예정 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 절차 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체가 비문이에요. 부산대 발표문 전문 자체가 비문이라고. 왜냐하면 2심 가고 대법원에 뒤집힌 경우는 없습니까? 있죠. 김학의 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부산대 이 결과 발표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도. 네. 그런 식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심인 2심까지가 끝났으므로 우리가 발표한다. 요거는 아마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의 그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느낌. 유무원의 압력을 받았다고 네. 봐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뭐 기자들과 일문 읽다 보면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럴 거면 대법원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네. 네. 계속해서 사실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유튜버들이 조민 씨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민주당에서 계속 당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지금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웃겨요. 저기 공정위에서는 뭐 판단을 안 하기로 했는데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또 다르게 나오고 이 논란만 밖에 있을 수 없는 대법원 결정까지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일단은. 그리고 더 열받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만약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입학 성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상위권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게 결과가 나오면 사실 가장 공정하려면요. 그 당시에 입학한 학생들 다 전수조사 해야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인턴 증명서 같은 게 정확하다고 느꼈을 때 합격.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다 입학 취소를 결정하는 게 맞죠. 왜 조민한테만 이래요? 그러니까 서류평가에서 조민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예.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네. 맞잖아요. 입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낸 서류가 가짜이므로 입학을 취소했다. 근데 그 서류가 가짜인 것도 법원 판단은
3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야 유죄가 확정되는 거지. 현재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당적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그 청년들도, 그러니까 나는 전혀 조민과 막 다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또한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언가의 그 시대의 어떤 그 제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본인도 어떤 특혜를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다 뭐 조민 씨가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말씀이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마치 그 기생충 영화 막 이런 걸로 언론에서 프레임 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보면서 아직까지도 뭐 되게 악마화하고 그런 것들 보면 왜 이거에 대해서 앞장서고 같이 맞서주는 사람이 최민희 의원님 같은 일부 의원님 제외하고는 없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여론이 무서워서 숨거나 아니면 이 팩트 자체가 복잡하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 개혁에 앞장선 사람 저렇게 난도질 당하고 심지어 전혀 거기와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한 청년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과정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냐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려고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뭐 아마 내일 최고위원회쯤에서는 뭐 어떤 입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쪽에 서명할 기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바뀌긴 힘들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거 발표할 때도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 그러면서 왜 2심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걸 미리 결정하냔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아직 이게 예비 단계라는 것도 이상하죠. 도대체 뭐 말인지 뭔지 뭘 막 비문을 섞어가지고 압력이 네. 어쨌든 유무형의 압력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대학이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의전원을 잘 졸업해서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인턴 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과잉이에요. 과잉.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인간의 인생을 지금 좌우하는 이게 문제인데요. 뒤집힌다고 할지라도 조민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인 거죠. 지금 병원에 근무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결정을 내버리면? 의사 면허 취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조민 씨를 바라보는 환자들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산대 차정인 총장이 전 검사 출신이더라고. 내가 되게 빡친 게 쥐뿔도 모르는 검사가 왜 대학교 총장직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이 대선 나온 윤석열 씨 보시면 아시잖아요. 후쿠시마에서는 폭발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왜 총장으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유리한 쪽에 아젠다를 미리 띄우는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 물론 뭐 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얘기를 하나 또 하고 싶었던 게 정의당 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저도 예전에 이제 좀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정치를 할 거면 있잖아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당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여전히 진보 정당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근데 진심이야? 아 진짜입니다. 진짜로? 아직까지도 거기 안에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잘 되려면 진보 정당이 살아나야 된다는 입장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님이 이렇게 비아냥댔죠. 그리고 이번에도 잘했다는 식으로 논평을 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조민 씨 진짜 일반인인데 일반 청년인데 혼자 사는 집 그 찾아가가지고 TV조선 정수영 기자가 기자라고 부르기도 뭐하지만 상처 주고 혼자 사는데 초인종 누르고 그럴 때 여성 인권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대로 그때는 나서지도 않고 그렇게 벼랑 끝에 몰아갈 때도 왜 그때는 침묵하더니 지금 이럴 때만 꼭 나와가지고 자꾸 저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저는 이게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점에선 아직까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당 내부에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믿고 저도 이제 그 응원을 하는 입장인데 제발 정치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국 장관 페북 한번 볼까요?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3위 및 영어 성적 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합격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에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 취소의 예정 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비로서 고통스럽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빠가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을 한 죄가 생겨버리는 거죠. 부산대는요, 당시에 입학했던, 아니지, 지금까지 그렇게 입학한 학생들의 모든 전수조사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국 전적 대학 성적이 3위, 공인 영어 시역은 영어 성적은 4위, 그리고 통과자 중에서 19위, 뭐 이렇단 말이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조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데 서류를 유저해서 대학교 간 것처럼 선동했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부산대.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조국,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요. 정경심 교수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감옥 가신 것보다 조민 씨의 이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게 더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뭐 이 무게를 서로 따질 수 있겠지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아버지로서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희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무력함, 이 집권 세력의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내각의 책임자가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진짜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할 때 여태까지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에도 얼마나 많은 그 큰 힘을 전하고 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좋은 성과들이나 열매는 다 옆에서 이렇게 따먹고 필요할 때는 본인들 옆에서 막 친한 거 친분과시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뭔가 지지자들의 어떤 열망이 필요할 때는 살짝 나아갖고 조국 전 장관 위하겠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게 뭐 장난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알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아까 정의당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무슨 공정이에요. 지금 이 건 관련해서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이에요. 이 건 자체로 입학을 취소를 결정한 게. 그러면 그 시절에 예를 들어서 인턴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가짜라고 했다면 그 당시에 입학한 사람들을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대학의 정상적인 일이지. 성적은 나쁘지 않아서 입학은 문제 없었지만 이게 불법이라고 판결이 2심까지 나왔으니 이거는 입학 취소야. 이게 논리예요, 뭐예요? 아, 그리고 나경원, 뒤에서 에이플, 그거 한 10건 정도 되는 거 다 강사 재량으로 검찰에서 봐주고, 우리 어머니 나경원입니다. 딸이 대놓고 면접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아들딸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뭐 아들은 군대 갔다만. 그리고 박형준.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왜 자꾸 민주진영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지, 왜 민주당에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정말 감사드릴 정도예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근데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니들이 실력 있으면 들어와봐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그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잖아요. 성적도 좋았다며 그런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결과 발표를 아무 의미 없이 대법원 결정이 바뀔 거다? 근데 미리 이건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지지율 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정의당 같은 데서 부산대 결정이 당연하다 환영한다고 어떤 논평을 내버리면 이게 미친 게 아니고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진짜로 왜 말리는 시누이보다 말 때리는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그 꼴이 그 짝 아닙니까? 세상에 이걸 논평을 하고 자빠졌는데 진중권 포함해가지고 세상을 완벽하게 살았나 보죠. 아유, 지금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 하신 분 사실은 할 말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아버지는 저 검찰 개혁하다가 저렇게 고생한다는 거 우리는 알지만 딸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조국 장관의 딸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이 자기 인생이 진짜로 통째로 부정당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또 고려대도 그 짓 할까 봐 또 열받네. 부산대, 고려대, 한영외교 다 그렇게 한번 해보지. 한영외고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런 식으로 막 해갖고 여론에 따라서 그냥 정치해버리는 사람들. 차장인 청장이 가는 사람도 직접 나오지 왜? 왜 부총장 내보내가지고 저지랄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성해의 말이 바이블이에요. 거의. 진짜. 아무리 그 반대되는 그 증언과 자료가 나와도 최성해의 말이 바이블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 내에서 대법원 내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릴 거면 1심 때 내리지 왜 2심 때 내려? 그러면서 뭐 사실심인 2심까지의 결정이므로 자기들 까내는 그런 거야.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 없다 이런 자신감 아니에요? 아니 자신감이 있더라도 그건 감정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절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와, 진짜 오늘 부산대 보고 빡이 쳐가지고 왜들 저러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안 되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 이건 한 사람이요. 교육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만들지 않는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어야 하는데 지금 단 한 명의 학생이 사실 저희가 보기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언제부터예요? 거의 의전원 쭉 의사시험까지 그 오랜 기간이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과잉이라니까 과잉. 더 열받는 건 이제 법원으로 가면은 그 해당 무슨 뭐 네이버나 해당 학교나 업무 방해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업무 방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입시비리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득 보는 자가 없는데 실제로 이득 보는 자는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이에요. 그렇게 난리를 쳤던 윤석열일 거고 그들을 위해서 사법부가 부산대가 총동원되는 느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니들은 뭐 내로남불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아마 보수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입장만 조금만 바꾸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니까. 그게 입학의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거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려. 이건 논리모순이고 비문이라니. 이런 걸 TV가 생중계라고 자빠했어. 그럼 당연히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걸 비판을 해야죠. 잘못된 거라고. 정말 화가 납니다. 조국 장관의 입장이라는 게. 양지열 변호사 페이스북을 한번 볼게요.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한 부산대의 설명입니다. 서류평가에서는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 씨가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 영어 성적은 4위였다.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도 허위 경력과 동양디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스펙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설령 맞더라도 입학에 영향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적은 우수했고요. 그럼 왜 취소한다는 걸까요? 당시 모집 요강에만 게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도 해당 근거 규정은 없었다면서도 학생에게 준수라고 한 내용은 우리 대학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에도 학칙에도 없었고 다만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준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한 겁니다. 도대체 제출된 허위서류라는 게 뭘까요? 입시와는 상관이 없었는데요. 비겁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비겁한 거죠, 진짜로. 부산대가 비겁하거나 사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비겁하고 개별적으로는 사악한 사람도 있겠죠.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러면 조민 씨 의사 면허도 취소되는 일단 수순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소송 등이 걸릴 테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결정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겠네요. 네. 대법원 판결은 뭐 빠르면 2월, 늦으면 한 4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던데. 아무튼 조민 씨 정말 마음에 그 상처가 엄청 크겠네요. 조국 장관은 정말 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이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 조선시대 때 왕, 좀 개혁적 성향의 왕이 나온 영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감히 니까지 있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도 개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나타나봐. 너 그러면 이것처럼 내가 해줄게라는 그런 식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반개혁 동맹을 맺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거에 기죽지 말자.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과거에 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라든지 최근에 또 제가 이해찬 대표님 책을 읽고 되게 와닿는 문구를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뭐 청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청원 참여하고 막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거 해봤자 뭐하냐 이런 식으로 회의감에 젖어갖고 관심을 끊게 되면 진짜 끝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합치고 같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자. 그게 조국 일가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긴 호흡으로 보면은 결국은 저는 이길 싸움이라고는 보지만 현실 사법 체계나 이런 기득권들의 어떤 저항이랄까요? 반동이랄까요? 이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회를 안 바꾸려고 하면 조용히 갑니다. 시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그런 국회의원들 일부 계시잖아요.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가는데 거기에 뭔가 좀 메스를 들이대려고 하면 멸문지화를 시키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만 봐도 그렇잖아요. 조국 장관이 권력형 비리라고 해서 사모펀드에 어쩌네 저쩌네 했던 건 쏙 들어가고 결국 피해자는 조민 씨가 돼버린 작게 보면 이 과정을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이런 구조, 어떤 정치적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조민 씨 같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구조는 바꿔내야 되는 거잖아요. 넋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그 고쳐내지도 못하고 그냥 또 시간 흘러가 버리고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은 그때서는 조민 씨 편을 안 들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아 조민한테 했던 게 나한테 왔구나라고 또 그때 느끼게 되는 그런 구조가 우리가 이명박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들에게 무관심했더니 결국은 나에게로 그 화살이 왔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조민 씨,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힘내란 말도 싫고요. 이제는 조민이나 조국이나 정영심이 우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겁니다. 뭐라도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